다음은 1866년 병인박해입니다. 배경 1. 천주교도들의 주도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와 동맹을 시도하였으나 프랑스 선교사와의 연락, 지연 등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2. 그 무렵 청나라에서 천주교 탄압 소식이 조선에 전해집니다. 내용 1.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프랑스 선교사들과 천주교들을 대거 처형하게 됩니다. 병인박해는 최대 박해이며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천주교도 약 8천여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2. 선교사와 천주교도들이 외세를 끌어들일 여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로 과거 황사영 백서 사건 당시에도 프랑스에 함대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3. 병인박해는 결국 병인양요의 원인이 됩니다. 전개, 신해박해, 정조, 신유박해, 순조, 기해박해, 헌종, 병호박해, 헌종, 병인박해, 대원군. 다음은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내용 1. 사건의 발단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까지 진입하여 통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됩니다. 2. 이에 대해 평양 주민들과 조선 관군이 강하게 저항했고 결국 제너럴 셔먼호는 침몰하게 됩니다. 당시 평안도 관찰사였던 박 교수는 이 사건의 대응을 지휘했던 인물로 그는 박지원의 손자이자 대표적인 통상 개화론자였습니다. 3. 이 사건은 이후 신미양요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1866년 병인양요입니다. 여기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비교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원인. 병인양요의 원인은 병인박해였고 통상이 목적이었습니다. 신미양요의 원인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었고 역시 통상이 목적이었습니다. 2. 내용.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가 군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점령합니다. 신미양요 때는 미국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더스가 군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점령합니다. 3. 항전. 병인양요에서는 한성근은 문수산성에서, 양원수는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시킵니다. 신미양요에서는 어재현 장군이 광성보에서 끝까지 항전했으나 어재현은 전사합니다. 그리고 조선군의 무반응으로 인해 미국군은 철수합니다. 4. 결과. 병인양요는 척화비 건립의 계기가 됩니다. 척화비 비문은 병인양요 이후 완성하고 신미양요 이후에 세우게 됩니다. 신미양요의 결과는 척화비가 건립되고 심도 포량미를 징수합니다. 5. 기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은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갔고 이 자료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5년마다 갱신하는 영구 임대 형식으로 프랑스에서 일부 반환됩니다. 신미양요 때 미군은 어재현 장군기인 수자기를 전리품으로 가져갔고 이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10년 단위 장기 임대 방식으로 반환됩니다. 추가. 1. 외교장각 도서.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던 외교장각 도서와 직지심체 요절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2. 심도 포량미 징수. 특별세이고 일결당 일두를 징수하였으며 강화도의 많은 병력의 상시 추진과 포군 양성 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1868년 서원 정리입니다. 내용 1. 이 조치의 목적은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 전국에 47개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원 소유 토지에 세금도 부과하였습니다. 3. 모든 서원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였습니다. 결과 1. 국가 재정 확대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였고 2. 동시에 양반 유생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8년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내용 1.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무덤을 도굴하려다 실패한 사건입니다. 도굴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했습니다. 2. 오페르트의 목적은 대원군과의 통상을 유도하기 위한 협상용 압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2차례 통상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번에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1. 이 사건은 서양에 대한 반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2. 대원군은 이를 계기로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쇄국 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참고 그리피스는 자신의 저서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비난하였습니다. 다음은 1868년 메이지 유신입니다. 개관. 서구 열강의 군사적 위협을 느낀 하층 무사들이 주동하여 무사 정권인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국왕 중심의 새 정권 수립 후 실시한 부국강병 정책입니다. 새 정권은 메이지 국왕입니다. 내용 1. 단순히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제도와 상까지 수용하는 문명개화론이 그 사상적 기반이었습니다. 2. 입헌 군주제를 실시합니다. 즉, 군주의 권력이 헌법의 제약을 받는 정치체제로 전환했다는 것이고 이는 전제 군주제와는 구별되는 형태였습니다. 다음은 1871년 척화비 건립입니다.
내용 1. 병인양요가 척화비 건립의 계기가 됩니다. 이때 척화비 비문을 완성합니다. 2. 이후 신미양요 직후 척화비를 전국에 세우게 됩니다. 3. 이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 척화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겨졌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음은 곧 화해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병인년에 비문을 짓고 신미년에 비석을 세운다. 다음은 1871년 심도 포량미 징수입니다. 내용 1. 신미양요의 영향으로 강화도의 병력이 대거 상주하게 되자 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도 포량미를 징수하게 됩니다. 2. 징수 방식은 특별세 형태로 일결당 일두를 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은 1860년대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내용 1. 보수적 유생이 주도하였고 대표적 인물로는 이양로, 화서학파의 시조, 기정진, 최익현, 이만손, 홍재학, 유인석 등이 있습니다. 2. 이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대외 정책을 전개했는데 성리학적 전통 질서를 지키고 외세 배척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들의 주장은 흥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의회 1. 이 운동은 반외세 자주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2. 이후 펼쳐지는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됩니다. 한계 1. 성리학 사회 질서 고수에 머물러 있었고 2. 결과적으로 근대화 지연, 즉 개화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비교 시기별 위정척사 운동 1. 1860년대 위정척사 운동 배경 서구열강의 통상 요구와 병인양요입니다. 인물 이양로와 기정진이 유명합니다. 내용 통상 반대운동입니다. 주장 척화주전론인데 화치는 나라를 망치고 싸워야 나라를 지킨다는 주장입니다. 기타 흥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1870년대 위정척사 운동 배경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이 배경입니다. 인물 최익현 오불가소로 유명한데 흑산도로 유배를 갑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부터 주장하였습니다. 내용 개항 반대 운동입니다. 주장 외양일체론인데 일본과 서양은 똑같이 배척해야 할 오랑캐라는 주장입니다. 3. 1880년대 위정척사 운동 배경 정부의 개화 정책과 조선 책략 유포가 배경입니다. 인물 이만손 영남 만인소를 주도하였으며 유배를 갑니다. 홍재학 만원 척사소를 주도하였으며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내용 개화 반대 운동입니다. 주장 조선 책략을 비판합니다. 관련 1. 영남 만인소 이만손 영남의 많은 유생들이 연명하여 올린 집단 상소로 이만손이 소두이며 조선 책략을 가져온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2. 만원 척사소 홍재학 국왕에 대항하여 고종의 친정 이래 일본과 수교가 이루어져 종묘사직이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합니다. 3. 화서학파 이양로가 시조인데 호가 화서입니다. 대표 인물로는 최익현, 유인석, 이소응, 김평묵 등이 있습니다. 추가 1890년대 위정척사 운동 1. 배경은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된 시점입니다. 2.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위정척사 운동은 항일 의병운동으로 발전하는데 을미의병이 있습니다. 3. 일본의 침략 반대를 주장합니다. 다음은 1873년 흥선 대원군 실각입니다. 내용 1. 최익현이 올린 대원군 탄핵 상소가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상소문에서는 대원군의 정책을 비판하고 고종이 직접 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당시 고종은 이미 20대의 성인이었고 이 탄핵 상소에 힘입어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게 되면서 대원군은 정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결과 1. 고종의 친정 이후 명성황후 정권, 민씨 정권이 수립됩니다. 2. 또한 대원군의 수여국 기조가 끝나고 통상 개화론자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가 있는데 박규수는 정승이고 오경석은 역관 출신이며 유홍기는 한의사 출신입니다. 다음은 통상 개화론자, 통상 개화파 대도입니다. 전개 북학파 1. 박지원과 박재가 청과의 교류를 통해 서양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2. 최한기와 이규경 북학파의 통상 주장을 계승하였습니다. 최한기의 저서에는 명남부 총서와 지구전유가 있는데 지구전유는
청해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을 바탕으로 한 세계 질서입니다. 통상개화론자, 통상개화파 1.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흥선대원군 실각 이후 전면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강화도 조약에 영향을 줍니다. 2. 오경석, 역관 출신. 청나라에서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을 유입하여 세계 정세와 문물을 소개합니다. 개화 사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3. 유홍기, 한의사 출신. 개항 이후에도 개화파를 지도하였고 백의정승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개화당, 급진 개화파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4. 박규수, 정승. 박지원의 손자이며 청해 양무운동을 목격하고 청해 함께 온 오경석과 유홍기에 의해 개화 사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후 정승 사퇴 후 그의 사랑방에서 오경석, 유홍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개화 사상을 전수합니다. 5. 초기 개화파 형성. 주요 인물에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유길준, 김홍집, 김윤식 등이 있습니다. 개화파 1. 1880년대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세력들이며 초기 개화파가 개화파로 성장합니다. 2. 이모군란 이후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분화됩니다.